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 레시피 만드는 거 했는데, 오늘은 우리 저거 아까 전에 그 이론 시간에 했던 것처럼 두 개를 해볼게요. 리샘플링 하는 방법하고, 교차 분석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정확도, 모델의 예측도 정확도 확인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해서 우리 라이브러리를 다 호출해 갖고 오고요. 자, 여러분들 다 호출해 왔죠? 그 다음에 데이터 불러오기, 이거는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 여기 R 데이터에 다 쌓여져 있을 거예요. 그죠? 지난 시간까지 했던 거. 여기 아무것도 없는 분들은 여기부터 처음부터 다시 해서 내려가야 되고요. 우리는 지금 저는 저장해 놨으니까 요거를 쭉 해서 가볼게요. 자, 변수 갖고 오고 전처리 작업하고 팩터 변환해주고, 그리고 아까 전에 여기서 얘기했던 게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일이 메인으로 우리가 보기 때문에 일을 요 앞으로 세팅해 준 거예요. 그죠? 설명해 줬죠? 왜냐면 얘가 타겟 변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0이 아니고 1이 중심이기 때문에 일을 앞에다가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 탐색하는 것 쭉 해봤고요. 여기서 훈련용 데이터 세트 나눠준 거 해서 우리 트레이닝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죠? 자, 트레이닝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나눠져 있는데 이 데이터를 우리가 쪼개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우리 뭘 할 거냐면 교차 검증 데이터 만들기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트레이닝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까지 스플릿 했고요. 스플릿한 상태에서 자, 우리 교차 검증 데이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교차 검증 데이터는 우리가 랜덤하게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드를 좀 설정을 할게요. set seed 해주시고 여기에 1, 2, 3이라고 같이 세팅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뱅크 언더바 폴드 이렇게 써주시고요. S까지 붙어서 뱅크 언더바 폴즈 붙여주시고, S를 빼면 뒤로 가서 다 S를 빼줘야 되고 num은 다 넣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표시해 주고요. 자, 그래서 우리 트레이닝 데이터 세트만 갖고 오는 겁니다. 테스트 데이터 셋은 우리가 크로스 밸리데이션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닝 데이터 셋만 갖고 오겠는데, 우리가 그 폴드를 나눠야 되니까 명령어로 v 폴드 cv라고 돼 있네요. v 폴드 언더바 cv 해주시고, 여기에 우리가 필요한 거는 트레이닝 데이터만 필요하죠. 자, 그래서 v 폴드 언더바 cv 해주고 트레이닝 데이터로 돼 있는, 우리가 지금 트레이닝 데이터로 돼 있죠? 잠깐만요. 여기 우리가 뭘로 돼 있나? 지금. 트레이닝 데이터로 돼 있네요. 트레인 데이터. 그러게요. 트레인 언더바 데이터.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러네. 트레인 데이터로 했죠? 지금. 트레인 데이터. 이렇게 해주고요. 컴마 해주고, 자, V 해주고요. 자, 밸리데이션 값을 원래 10개로 보통 많이 쓴다 그랬는데 10개로 쓰면 우리 시간이 무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뭐 3개는 좀 너무 적고 해서 5개 정도로 해볼게요. 한 5개 정도로만. 보통 많이 쓰는 거는 10폴드라 그랬죠? 10폴드로 많이 쓰는데 우리는 테스트용으로 해서 5개 정도만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set seed 해주시고, 그 다음에 뱅크 폴드 해주시고요. 우리 봐야죠. 뱅크 언더바 홀드 해서 저장이 제대로 돼 있는지 봤더니 스플릿 해가지고 총 5개 폴더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트레인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트레인 데이터를 보시면 트레인 데이터의 전체 개수가 3750개입니다. 여기 써 있죠? 3750개인데 이 데이터를 총 5개로 쪼개니까 750개씩 5개로 쪼개졌네요. 그죠? 그래서
750개씩 5개로 쪼개져 있는데 1번 스플릿 하면은 1, 2, 3, 4번이 트레이닝, 5번이 테스트. 자, 두 번째는 1, 2, 3, 5번이 트레이닝, 4번이 테스트. 이렇게 세팅이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까 전에 우리 이론 시간에 배웠죠? 좀 전에 바로. 그래서 5개 폴더로 스플릿 해가지고 트레이닝 데이터를 또 스플릿을 해서 트레이닝 4개,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1, 2, 3, 4, 5로 쪼개서 하나씩 만들어진 거예요. 자, 확인됐네요. 그죠? 우리 정확하게 세팅된 거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쪼갠 데이터를 가지고 훈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뒤에 보도록 할게요. 자, 레시피 이렇게 처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썸머리 레시피 쭉 돼 있는데 요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레시피 이렇게 다 세팅돼 있죠? 레시피하고 워크플로우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그냥 저장 다 돼 있으니까 하고요. 자,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없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쭉 해서 그냥 엔터 치고 계속 내려오시면 돼요. 상관없어요. 자, 워크플로우를 만들었으니까 모델을 훈련해야 되죠. 자, 훈련해야 되는데 우리 데이터를 트레이닝 데이터를 쓰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만 바꿔주겠습니다. 워크플로우를 갖다가 쓰시고 지우시고요. 이 부분을 트레이닝 데이터를 쓰면 한 번만 돌아가니까 우리는 여기서 fit 언더바 리샘플링 리샘플스라고 되어 있네요. fit 언더바 리샘플스. 그럼 리샘플한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모델을 훈련시켜라. 그런 의미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서 우리 아까 전에 V폴드 나눈 거 있죠? 뱅크 언더바 폴드 요걸로 훈련시켜주면 되겠네요. 자, 아직 실행시키지 마시고요. 자, 트리 핏하지 마시고 우리가 결과값들이 여러 개가 저장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핏을 리절트로 바꿔볼게요. 리절트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핏을 리절트로 다 바꿔볼게요. 자, 그리고 돌려볼까요? 자, 그러면 돌리면 우리가 5개 폴더니까 금방 끝냈네요. 그죠? 자, 그러면 확인해 볼까요? 트리 언더바 리절트 해서 결과값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결과값이 쭉 뜨면서 뭐라고 막 뜨네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결과값들이 저장이 돼 있어서 눈으로 확인이 잘 안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이 결과값들을 이용을 해서 한번 이 결과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한번 붙여볼까요? 여기가 모델 훈련하는 거고, 이제. 자, 두 번째, 훈련된 모델, 훈련 결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확인하느냐? 트리 언더바 리절트를 갖다가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자, 확인하는 명령어는 우리가 collect 언더바 매트릭스라는 게 있습니다. collect 언더바 매트릭스 이렇게 해주시면 collect 언더바 매트릭스 해주시면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자, accuracy 그 다음에 ROC, AUC 값 두 개가 이렇게 뜹니다. 그죠? accuracy는 뭐라 그랬죠? 우리가 실제 1인데 예측 1인 거, 그 다음에 실제 0인데 예측 0인 거를 합한 값 이렇게 보겠죠? 전체 accuracy는 0.972만큼 나왔습니다. 그런데 ROC, AUC 값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면 이 둘 중에 우리는 밑에 거 ROC, AUC 값을
많이 쓴다 그랬죠. 대부분은 어큐리시보다는 ROC, AUC 값을 더 많이 선호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두 번째 거를 봤더니 0.984 정도 나왔네요.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민값이라고 나왔습니다. 그죠? 자, 이 민값은 뭐냐면 우리 V폴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5개, 아까 조금 전에 보시면 요 값들, 폴더 1, 폴더 2, 폴더 3 해서 총 5개의 정확도 값들을 평균 낸 게 요 정도 된다는 거고요. 이 각각의 값들의 표준 편차, 편차들 5개의 표준 편차는 0.00390이니까 아주 미세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거의 0.984로 우리가 쪼개서 돌려도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더라 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보셨죠? 자,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이 이렇게 잘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 베스트 모델을 선택하는 게 하나 있어요. 각각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한번 뒤로 모델을 훈련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훈련 모델 테스트 해주는 게 있는데 이 훈련 모델 테스트한 거를 좀 바꿔줘야 돼요. 바꿔주는데 이 중에서 모델은 원래 이제 하나입니다. 지금 보면. 그런데 우리가 뒤에 테스트 결과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중에서 모델 하나를 피팅을 해줘야 돼요. 원래 지금 베스트 모델 하는 거는 우리가 조금 이 다음번에 배우는 우리가 튜닝하고 연결돼서 하는 건데 여기서 한번 같이 붙여서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해볼게요. 자, 여기서 베스트 모델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이때 뭐가 들어가냐면은 트리 언더바 베스트 값을 가지고 여기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트리 언더바 베스트 해주고요. 트리 언더바 리절트 값을 이용해서 이 값 중에서 가장 좋은 값을 언더바 베스트 해주고요. 가장 좋은 모델을 갖고 오는 겁니다. 세팅된 거를. 그 중에서 뭘 갖고 오느냐? 어큐리시를 기준으로 갖고 올까요? ROC 기준으로 갖고 올까요? 여기를 세팅해줘요. 우리는 ROC 언더바 AUC입니다. 자, 헷갈리지 마세요. ACU가 아니고 AUC입니다. 이렇게 베스트 모델로 갖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해주면 나왔죠? 자, 그러면 우리 트리 베스트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한번 봐볼까요? 트리 언더바 베스트 값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모델 1 요거를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자, 지금은 큰 의미는 없을 거예요. 여기서는. 왜냐하면 우리가 V폴드를 해서 모델 하나를 가지고 돌린 거예요. 자,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뭐냐면 이 모델이 얼마나 오버피팅 됐는지를 보기 위해서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모델은 하나예요. 모델은 하나인데 데이터를 여러 개 쪼개가지고 트레이닝 데이터를 여러 개 쪼개서 그 안에서 모델 구한 걸 하나를 가지고 데이터를 쪼개서 여러 개를 막 그 모델로 테스트를 5번을 임시로 해본 겁니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튜닝하고는 약간 틀린 개념입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튜닝을 또 배울 거예요. 그래서 베스트 모델을 하다 보니 모델이 이미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자기 거를 호출해 갖고 옵니다. 자, 뒤에 가서 우리가 튜닝할 때는 이 베스트가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때 튜닝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튜닝할 때. 여기서는 이 뒤에 모델의 정확도를 보기 위해서 이 베스트 모델이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뒤랑 연결해 주기 위해서 그냥 갖다가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워크플로우하고 우리가 연결을 해 주겠습니다. 자, 베스트 모델이 뽑아졌으면 워크플로우에 베스트 모델을 연결해 줍니다. 그때 파이널 언더바 워크
플로어라고 이렇게 해주시고요. 파이널 언더바 워크 플로어. 모델이 여러 개 있으면 우리가 베스트 모델을 골라왔으면 이 모델의 값을, 세팅 값을 우리가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트리 언더바 워크 플로어, 우리가 좀 전에 만든 거를 이용을 해서요. 자, 이거를 우리가 연결해 줍니다. 어떻게? 파이널라이즈 언더바 워크 플로어 이렇게 해주시고요. 파이널라이즈 워크 플로어 세팅을 해주는데 어떤 걸 가지고 우리가 세팅하자면 위에 우리 베스트 모델을 골랐으니까 얘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트리 언더바 베스트 모델에 있는 값을 갖고 와라. 그래서 워크 플로우를 다시 세팅해 주는 겁니다. 자, 컨트롤 엔터 해줄게요. 파이널라이즈 워크 플로우가 없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저는 파이널라이즈 워크 플로어. 뭐가 오타가 났나 보네요. 트리 언더바 베스트. 됐네요. 제대로. 뭐가 오타가 났지 아까 전에요? 아, K가 빠졌네. 네. 파이널 워크 플로어를 한번 돌려보면 우리가 구한 값들이 이렇게 다시 한번 여기에 들어갑니다. 지금은 큰 의미는 없을 거예요. 지금은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튜닝 모델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세팅만 해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은 요거는 제거해 주고요. 자, 우리 파이널라이즈 워크 플로우까지 결정을 해줬으면 이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훈련 모델 테스트인데 훈련 모델은 우리가 조금 전에 여기 파이널라이즈 워크 플로우를 갖고 온 게 있죠? 요걸로 세팅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해주는지 해볼게요. 여기서 파이널 우리가 모델을 구축을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서 최대 모델을 우리가 마지막 모델을 구하는 거예요. 파이널 언더바 핏 이렇게 해주고요. 파이널 핏은 우리 파이널 언더바 워크 플로어 조금 전에 저장했던 거 있었죠? 얘를 갖고 와서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라스트 언더바 핏이라는 게 있습니다. 라스트 언더바 핏. 이거 리스트가 아니고 라스트 언더바 핏. 그 다음에 뱅크 언더바 스플릿 이렇게 해서 갖고 올게요. 자, 조금 바뀌었죠? 모델 세팅에서 모델 결과를 볼 때는 최종적으로 파이널 모델을 볼 때는 기존에 우리 테스트 모델을 갖고 와서 하는데 이렇게 라스트 핏으로 세팅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뒤에 결과값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볼 수 있어요. 요게 아니고 우리가 요거는 간단하게 보는 거고 이제 요거를 사용할 게 아니고요. 요걸 사용할 게 아니고 요걸로 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계속 모델을 결과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해주고요. 파이널 언더바 핏을 다시 확인해 보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최종 결과값이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 결과값을 또 갖다가 우리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해서 데이터 예측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파이널 언더바 프레딕트 해가지고요. 파이널 언더바 프레드 해서
지금 여기 있는 이 모델에 있는 값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자, final 언더바 피팅 해준 훈련 결과를 이용을 해서 갖고 와서 우리가 collect 언더바 matrix란 prediction이라는 거를 이용을 해주면 collect 언더바 prediction. 자, 이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보는지,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final 언더바 pred를 해주시면 이렇게 결과 값들이 쭉 나옵니다. 모델에 따라서. 자, 지금 pit이라는 게 뭐냐면 설명드렸죠. pit은 우리가 모델을 학습한 결과가 pit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랑 차이점은 모델 훈련한 결과는 여러 개의 모델들을 가지고 우리가 비교하기 위해서 일단 임시로 모델 결과, 피팅한 결과들 요거를 이렇게 세팅해 주고 이 중에서 최종 모델을 갖고 와서 그 모델을 다시 워크플로어에서 다시 세팅을 해줘서 최종 모델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이게 왜 필요하냐면 모델을 이제 여러 번 돌려서 이제 우리가 그 중에서 베스트 모델을 찾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그게 아니고 모델 하나만 가지고 그냥 한번 돌리고 그냥 결과만 확인한 건데 지금 하는 과정은 최적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모델을 여러 모델을 돌려서 나온 최적 결과물을 다시 세팅을 해서 비교를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그 최종 모델을 찾아내는 과정이 이렇게 좀 복잡한 겁니다. 예,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총 1250개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준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 만들었던 거 아기먼트 해가지고 뭐 복잡하게 했는데 얘는 명령어 하나로 하니까 간단하게 그냥 쫙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자, 이 결과를 한번 볼게요. 우리 아기먼트 해가지고 막 복잡하게 쳤는데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총 1250건데 1번 데이터는 yes로 우리가 나올 확률이 0.842%. 자, 우리 질문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거랑 제 거랑 여러분들 거랑 좀 틀릴 겁니다. 그죠? 그거는 뭐냐면 테스트 스플릿 할 때 서로 데이터를 랜덤하게 뽑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어요. 요 퍼센트이지 요거는. 그러니까 또 정확하게 값이 안 맞다고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모델 여러분들마다 다 틀릴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 다 각자 다 틀리니까 요것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여기 프레딕트 여기 나오나 안 나오는 건지만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 0.842만큼 돼 있고 여기에 나머지 노일 확률이 0.158 확률 값을 이렇게 나타내 주고요. 프레딕트 클래스는 그래서 이 둘 중에 큰 걸로 세팅을 해주죠. 이렇게 해주고요. 퍼스널 로는 우리 원래 값. 요게 트루 값이에요. 요게 뭐예요? 예측 값. 우리 아까 전에 그 컴퓨전 매트릭스에서 트루 값, 진짜 값하고 액추얼 값하고 프레딕트 값을 가지고 가로 세로 나눠 가지고 세팅을 해줬잖아요. 그걸 하기 전처적 작업으로 1250개를 일단 우리가 돌린 모델, 여기 파이널 핏 돌린 모델을 가지고 테스트 데이터들을 쭉 해가지고 1250개를 해놓은 겁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컴퓨전 매트릭스를 이제 만들어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 컴퓨전 매트릭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